2026년 2월 5일 목요일. 와, 시장이 정말 온통 팔았네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날이죠. 네, 기술주, 암호화폐 할 것 없이 그냥 다 떨어지고 심지어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것들마저 흔들리고 있어요. 맞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금융 유튜브 채널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솔직히 더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누구는 AI 때문에 세상이 뒤집힌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다. 또 어떤 영상에서는 미국이 거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정말 그렇죠. 언뜻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건처럼 보여요. 첫째는 AI 기술이 일으킨 산업계의 지진. 네. 둘째는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셋째는 달러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거대한 힘겨루기. 네, 각각 다른 이야기 같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세 가지 사건의 이면에 혹시 서로 연결된 어떤 거대한 단서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죠. 그거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재난 영화 세 편이 동시에 상영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편의 거대한 블록버스터였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재난,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AI의 역습부터 시작해보죠. 사스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등장했던데 전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주 강렬한 단어죠. 사실 AI는 기존 소프트웨어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냥 책 한 조수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AI가 갑자기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 심지어 산업 자체를 파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게 된 거죠? 바로 엔스로픽이라는 AI 회사가 그 도화선이 됐어요. 엔스로픽이요? 네. 여러 채널에서 공동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 회사가 발표한 새로운 AI 기능이 뭐랄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예를 들어 수백 페이지짜리 인수합병 계약서 있잖아요. 네네. 그걸 AI에게 그냥 던져주면 단 몇십 초 만에 모든 법정 리스크랑 독소 조항을 전부 분석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주는 식이에요. 와우.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가 며칠 밤 새워 할 일을 AI 혼자 순식간에 해치우는 거죠. 와, 그 정도라고요? 그럼 당장 비싼 돈 내고 전문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이유가 사라지겠네요? 블룸버거 터미널이나 톰슨로이터 같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금융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이요? 매달 엄청난 구독료를 내고 쓰는 서비스들인데 AI가 그 일을 더 빠르고 싸게 해버리면 네, 시장이 정확히 그 점을 간파한 거예요. AI가 기존의 구독형 소프트웨어, 즉 사스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공포감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래서 사스포칼립스. 네, 소프트웨어 사스와 종말, 어포칼립스를 합쳐서 사스포칼립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거고요. 관련 기업들 주가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죠. 기술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자신을 사용하던 기존 기업들의 밥그릇을 깨부수는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마냥 AI라는 이름만 보고 달려들지 않게 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기술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이걸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맞아요. 한 채널에서 나온 커피 비유가 정말 재밌었어요. 커피 비유요? 네. 저도 처음엔 그냥 쓴 커피면 다 에스프레소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원두 품종이랑 로스팅 방식을 따지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죠. 지금 월스트리트가 AI를 보는 시선이 딱 그 단계로 넘어간 거죠. 아하, 이제 디테일을 보기 시작했다? 네, 특히 구글의 실적 발표가 분기점이었어요.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수익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냉정하게 돌아선 겁니다. 이제 AI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진짜 돈을 버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명확히 갈리는 혹독한 선별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알겠습니다. AI가 기존 산업의 밥그릇을 깨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기술 분야의 또 다른 축인 암호화폐 시장은 아예 집이 무너질 위기였더라고요. 네, 그쪽은 상황이 더 신박했죠. 특히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한 회사가 거의 도화선이 될 뻔했다고요. 네, 비트코인 급락의 진원지로 바로 그 회사가 지목됐죠. 한 채널에서 이 구조의 위험성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는데요. 네. 이 회사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대속 사들이는 방식이었죠.
잠깐만요. 전환사채라는 게 좀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이자를 낮게 주면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회사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서로에게 매력적인 금융상품이죠. 그렇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걸 이용해서 수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그 돈을 전부 비트코인 매입에 쏟아부은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정말 최고의 전략이었겠네요. 그렇죠. 싼 이자로 돈 빌려서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회사 가치도 오르고,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지옥문이 열리는 구조이기도 해요. 지옥문이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마진콜 압박을 받게 돼요. 돈을 갚으려면 가진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고,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폭락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군요. 네. 이 구조가 사실상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너지는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경고가 터져 나온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폰지 사기라는 건 너무 강한 표현 아닌가요? 이건 사기가 아니라 그냥 고위험 투자 전략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면 해결될 문제인데 정말 그렇게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봐야 할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게 되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CNBC의 유명 방송인 짐 크레이머가 방송에서 마이클 세일러 CEO에게 거의 호소하다시피 했어요. 뭐라고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직접 나서서 또 다른 전환사채를 발행하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하락세를 막아야 한다고 압박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공개적으로요? 네. 하지만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 자체가 폭락하는 상황이라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런 패닉 속에서도 정반대의 신호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한 차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공포 구간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는 탄탄하게 유지됐고, 심지어 미국의 대형 연기금들조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다면서요? 맞아요. 거기다 다른 채널 분석을 보면 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나 온체인 전송량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사용량 지표는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가격은 반토막 났는데 실제 사용자나 사용량은 역대 최고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주가는 폭락하는데 백화점에는 손님이 역대급으로 몰리는 상황? 같은 건가요? 정확한 비유예요. 단기적인 투기 자산으로서의 가격은 공포에 질려 무너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펀더멘탈, 즉 본질적인 사용 가치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상반된 신호인 거죠. 이 두 개의 시그널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AI와 비트코인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당신이 보내준 한 영상을 보고 저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영상이죠? 미국이 스스로 달러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예요. 이건 솔직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폭풍, 지정학적 변화의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탈달러 움직임이에요.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오랫동안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어요.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이라는 변수가 곱해지면서 폭발력이 생긴 겁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왜 그렇게 큰 변수가 되는 건가요?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때문이에요. 빈 문제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죠. 바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지시켜버렸던 닉슨 쇼크처럼요.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달러 가치를 폭락시키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트럼프 쇼크 시나리오죠. 아니, 미국이 스스로 귀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무너뜨린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시나리오의 방법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먼저 정부가 금의 공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몇 배나 폭등시켜요. 금 가격을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불어나겠죠? 이걸로 부채의 상당 부분을 털어내는 효과를 보고 동시에 달러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게 돼요. 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미국의 준비 자산을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요? 네,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빚을 희석시키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다는 엄청난 구상인 거죠. 잠깐만요. 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 등장하는 거죠? 미국이 왜 굳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준비 자산으로 삼으려 할까요? 그게 바로 이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금은 아날로그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국경 없이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다는 논리예요. 아, 어차피 달러의 신뢰가 무너질 거라면 그 대안으로 떠오를 자산을 미국이 선점해서 새로운 금융 패권을 쥐겠다는 거죠. 물론 이건 아직 가설 단계의 이야기지만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채널에서는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을 교체할 가능성까지 제기했더군요. 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어요. 케빈 워시? 그는 과거 금융위기 때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대표적인 매파, 즉 긴축주의자입니다. 그럼 돈줄을 죄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만약 그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빠르게 걷어들일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에요. 시장은 이 가능성만으로도 크게 긴장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AI의 기술적 충격, 암호화폐의 구조적 불안, 그리고 달러 패권의 지정학적 변화까지 그야말로 세계의 거대한 폭풍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좋습니다. AI가 산업을 파괴하고 암호화폐는 레버리지 폭탄이 터질 수 있고 심지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그럼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는 투자자로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막막하죠. 여기서 한 채널에서 제시한 댐과 분수 비유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비유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 상승이 튼튼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해서 마치 댐에 물이 차오르듯 단단하게 수위가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인 유동성이나 테마에 휩쓸려 하늘로 솟구치는 분수 같은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분수는 아무리 높이 솟아올라와도 결국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눈앞의 주가 등락이라는 그림자에 흔들릴 게 아니라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즉 실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댐의 수위는 쉽게 낮아지지 않지만 분수는 펌프를 끄면 바로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이런 시장일수록 막연히 AI 섹터가 유망하다는 식의 추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안에서 진짜 보석과 돌을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 능력이 투자자의 생존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옥석 가리기와 관련해서 아이온큐의 공매도 보고서 사례가 투자자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예시죠. 네. 공매도 세력은 보고서를 통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기술은 사기다. 실제 성능은 형편없다고 주장했어요. 네. 반면 회사 측은 우리의 기술은 혁신적이고 공매도 세력의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이다라고 반박했고요. 양쪽 주장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여기서 현명한 투자자의 태도는 어느 한쪽을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믿지 말라는 건가요? 정확히는 양쪽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 편집된 정보를 내놓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공매도 보고서는 기업의 단점을 최대한 부풀릴 것이고 회사의 반박 자료는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판적으로 검토하고 누구의 논리가 더 합리적인가, 어떤 증거가 더 신빙성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결정해야 합니다. 패닉에 빠져서 팔거나 맹목적으로 믿고 버티는 건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결국 이 모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시장을 덮친 공포가 AI의 파괴적 혁신, 암호화폐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라는 세계의 폭풍이 한꺼번에 몰아친 결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치에 대한 위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가치에 대한 위기. 네. 시장은 지금 필사적으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디지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심지어 세계 기축 통화는 영원할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댐과 분수를 구별하는 능력, 즉 펀더멘털에 기반한 옥석 가리기만이 이 혼돈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대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그리고 어쩌면 미국까지 주도하게 될 탈달러 시대의 도래입니다. 다른 하나는 AI가 기존 산업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죠. 당신의 생각하기에 지금 시장은 이 두 가지 거대한 변화 중 어떤 것의 파급력을 더 과소평가하고 있을까요?